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신한성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Predicting Named Entity Location Using Twitter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본 논문의 동기와 컨트리뷰션, 공헌을 말씀드리고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제안한 프레임워크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해 시행한 실험을 말씀드리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지식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nowledge base라는 개념입니다. knowledge base는 이제 개념이나 엔티티, attribute, 그리고 relation들을 포함하는 정보를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knowledge base를 쉐어링하는 커뮤니티인 위키피디아와 같은 곳과 이제 knowledge base를 extraction 하기 위한 기술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knowledge base가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에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인기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knowledge base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 이 information extraction을 거쳐서 knowledge base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이 지나가게 된다면 knowledge base는 계속 진화를 하게 되고 새로운 엔티티들이 생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발전된 knowledge base의 문제는 대표적인 예로 트윗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트윗은 새로운 데이터가 끊임없이 생성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본 논문에선 이 트윗들에 들어있는 변화하는 knowledge를 이용하여 시티 수준의 로케이션을 예측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위해서는 본 논문에서 세 가지 종류의 knowledge, 즉 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트윗의 컨텐트, 즉 트윗에 적혀있는 글자, 그리고 유저의 프로필, 유저 프로필에 적혀있는 위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윗 GPS 코디네이션입니다. 이것은 트윗에 포함되어 있는 사용자가 설정한 좌표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 가지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티 레벨 로케이션을 예측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Entities Unbalanceed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기에 따라 엔티티가 언급되는 횟수에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엔티티의 중요성은 시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컨텐트 노이즈입니다. 위에서 보신 것과 같이 트윗 컨텐트는 많은 노이즈를 가지고 있으며 280자의 제한으로 전처리를 하고 분석을 하기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필 노이즈입니다. 컨텐트 노이즈와 마찬가지로 프로필에 적혀있는 위치도 이제 많은 노이즈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coordinate information은 missing value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unsupervised framework인 NERPT를 제안합니다. 제안하는 프레임워크의 전체적인 모습은 위에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각각의 데이터가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사용을 하여서 이 프레임워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데이터는 사실 candidate location set으로 이 세 가지 데이터 중에 true location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 논문에서는 가정을 하였고 이를 자그마한 실험을 통해서 95%의 확률로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데이터를 local count information과 두 가지 가정을 기반으로 하여 spatial distributional feature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낸 두 가지 피처인 local count information과 spatial distributional information을 이용하여 융합하여 predictive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이 predictive 모델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러닝 알고리즘인 EM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 세 가지 데이터를 통하여 만들어낸 candidate location set 중 true location이 어디인지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의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처음으로 제안된 시티 레벨 로케이션 예측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예측 모델에 사용한 리니어 뉴럴 네트워크는 캔디데이트 로케이션 셋을 랭킹을 먹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리니어 뉴럴 네트워크의 러닝 알고리즘은 EM 메소드를 기반으로 하여 파라미터들을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 본 논문의 공헌입니다. 앞서 설명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에서 이번에는 각각을 세분화하여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컬 카운트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카운트 인포메이션은 세 가지 피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프리퀀시 피처, 유저 카운트 피처, 유저 베이스드 에버리징 프리퀀시 피처입니다. 먼저 프리퀀시 피처는 말 그대로 빈도수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L2는 로케이션 캔디데이트 셋입니다. 그래서 이 로케이션 캔디데이트 셋이 투이 컨텐츠에서 몇 번이 언급을 됐는지를 나타내는 게 M이고, 로케이션 캔디데이트 셋이 프로필 로케이션에서 몇 번이 언급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게 P, 그리고 트윈 로케이션 셋이 몇 번이 언급을 나타내는지를 T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빈도수 측정 피처는 트윈 유저 개개인에 의해 발생되는 평양을 고려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트윈 유저가 프로필 로케이션을 런던으로 설정을 해놨지만 뉴욕 스포츠팀의 팬으로 계속해서 뉴욕을 언급하는 트윗을 작성을 하게 된다면 단순 프리퀀시 값은 커지게 되고 이것은 프레딕션의 실패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프리퀀시 피처에서 나아가서 유저 카운트 피처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유저 카운트 피처는 디스팅트 유저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유저 아이디를 저희들은 수집을 하게 되고 이 유저 아이디에 따라 디스팅트 유저들을 구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세 가지 타입의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UM은 트윗 컨텐트, UP는 유저 프로필 로케이션, UT는 트윗 로케이션 셋입니다. 여기에 유니온인 마지막 하나를 추가를 시켜서 유저 카운트 피처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정의한 프리퀀시 피처와 유저 카운트 피처 두 가지를 활용하여 유저 베이스드 에버리징 프리퀀시 피처를 구하게 되는 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로컬 카운트 인포메이션은 각각의 캔디데이트 로케이션에 관한 피처들이 독립적으로 도입되어서 다양한 카운트 정보가 내재된 트윗셋에 의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스파셜 디스트리뷰셔널 릴레이션을 고려하지 못합니다. 즉 가운데 보시는 그림과 같이 캔디데이트 로케이션 셋이 검은색으로 있을 때 클러스터링을 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어썸션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피처인 글로벌 디스트리뷰셔널 인포메이션을 제안을 합니다. 두 가지 어썸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캔디데이트 로케이션들의 가장 큰 클러스터가 트루 로케이션은 즉 실제 위치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가장 큰 클러스터 중에 가운데에 트루 로케이션이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두 가지 어썸션과 함께 이 글로벌 디스트리뷰셔널 인포메이션을 표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 로케이션 타입을 정의하게 됩니다. 싱글 타입, 더블 타입, 풀 타입입니다. 이 세 가지 타입은 처음에 말씀드린 세 가지 로케이션 데이터인 트윗 컨텐트, 유저 프로필, 트윗 코디네이트 이 세 가지의 중 몇 개가 포함이 되어 있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싱글 타입은 세 가지의 데이터 중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트윗을 나타내는 것이고 더블 타입은 두 가지, 풀 타입은 세 가지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함된 개수에 따라 LTW 즉 웨이트를 0에서 1 사이로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데이터 타입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웨이트는 높은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클러스터의 중간인 지점인 각 그룹의 클러스터의 중간 지점인 의 좌표 XY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XY의 중간 지점 좌표를 구하는 시계는 위에서 정의한 LTW 값이 들어가게 되어 이 의미를 해석을 하자면 하이 로케이션 타입 웨이트를 가진 캔디데이트 로케이션이 클러스터의 센터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앞서 두 슬라이드에서 이제 글로벌 디스트리뷰셔널 인포메이션을 구하기 위한 모든 지식들을 쌓았습니다. 이 글로벌 디스트리뷰셔널 인포메이션은 앞서 로컬 카운트 인포메이션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데이터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먼저 스파셜 스케일 피처입니다. 스파셜 스케일 피처는 첫 번째 어썸션인 가장 큰 클러스터 안에 트루 로케이션이 존재할 거다라는 것에 기반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가장 큰 클러스터는 앞서 정의한 LTW의 합이 가장 큰 클러스터, 그룹이 가장 큰 클러스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파셜 디스턴스 피처입니다. 이거는 두 번째 어썸션인 가운데 있을수록 트루 로케이션이다 라는 어썸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보시는 바와 같이 중앙에서부터의 거리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로컬 카운트 인포메이션과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컴바인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파셜 컴바인 피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데이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의한 피처들을 토대로 이제 XLE, 우리가 구하고 싶어하는 피처 웨이트 벡터를 나타내게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프리퀀시, 유저 카운트 피처, 어베리지 유저 카운트 피처와 이제 글로벌 디스트리뷰션 인포메이션 세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이 피처 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목적식은 결국 리니어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학습을 시키는 식이 바로 이 FWXLE와 같게 됩니다. 그래서 FWXLE를 풀어서 W와 XLE의 이너 프로덕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XLE는 위에서부터 구해오는 식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피처 웨이트 벡터인 W를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W와 X를 통해서 구해지는 FWXLE는 프레딕티브 스코어로, 이 프레딕티브가 스코어가 높을수록 네임드 엔티티의 그러니까 예상한 위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유일한 파라미터인 W를 어떻게 학습시킬까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앞서 보신 것과 같이 피처 벡터를 어떻게 학습을 시킬 거냐인데, 여기서 제안하는 문제를 푸는 방법이자 주요 공원 중 하나는 EM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EM 알고리즘은 Expect and Maximization으로 결국에는 최대 값을 갖게 하는 파라미터 값을 추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결국에는 여기에 EM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 최대값을 갖게 하는, 즉 프레딕티브 스코어를 최대로 갖게 하는 W를 추정하는 알고리즘으로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의 EM 알고리즘과 이제 호환성이 좋다기보다는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본 논문에서는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보시다시피 L은 PQ라고 돼서 이런 식을 갖고 있을 때,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캔디데이트 로케이션 셋의 확률 분포를 PYELE와 PZELE로 정의를 하여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도입을 하게 되고,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밑에 보이는 식과 같이 치환이 된 다음에 마지막 식과 같이 FWXLE, 그러니까 저 프레딕티브 스코어를 최대로 만들어주는 W를 추측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앞서서는 이제 어떤 데이터들, 그리고 두 가지 데이터, 그 데이터들은 두 가지 데이터, 로컬 카운트 인포메이션과 글로벌 디스트리뷰셔널 인포메이션을 이용하여 프레딕티브 모델에 도입을 하는데, 이때 프레딕티브 모델은 EM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여 파라미터 값인 W를 학습을 시켜서 우리의 목적식인 프레딕티브 스코어를 최대값으로 만드는 W를 구하는 것이 결국 마지막 프레딕티브 모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본 논문에서 제안한 이 모델의 당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실험을 준비를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이 CT 레벨 로케이션을 예측하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은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스탠다드 데이터셋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스탠다드 데이터셋은 퍼슨 엔티티를 제외하고
로케이션 엔티티와 오르가니제이션 엔티티의 시티 레벨 로케이션을 예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티 레벨 로케이션은 위키피디아와 크런치베이스를 통해서 크롤링을 하여서 가져왔고, 이 각각의 엔티티들, 뮤지엄이나 타워, 디에러, 주, 유니버시티들을 언급하고 있는 트위터들을 서치 API를 이용하여 해당 트윗들을 크롤링을 하여 결국엔 441개의 네임드 엔티티를 다음과 같이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의 geopy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각각의 엔티티를 코디네이트로 변환을 하고 db스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여서 앞서 보신 것과 같이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실험을 세팅한 후에 본 논문에서 확인한 성능은 먼저 확인한 성능은 Effective Study입니다. Evaluation Measure은 Accuracy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으로는 AP와 SF를 사용을 하였는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AP는 트윗 컨텐트만 사용한 이전에 시티 레벨 로케이션을 예측했던 연구입니다. 그리고 SF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것 중 프리퀀시 인포메이션만 사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와 함께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넬프트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넬프트가 어큐러시가 0.710으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피션시와 스칼라빌리티를 확인을 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너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마찬가지로 익스펙테이션 매시마이제이션 러닝 알고리즘 또한 데이터셋이 늘어남에 따라 리니어한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스케일블하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를 이너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몇 번을 적용하느냐, 넘버 오브 이터레이션을 수주를 바꿔가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넘버 오브 이터레이션의 수가 바뀌더라도 성능에 많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센시티브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트윗의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인 트윗 컨텐트, 유저 프로필, 그리고 트윗 GPS 컨디네이션을 사용을 하여 시티 레벨 로케이션을 예측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프레임워크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놀리지 베이스가 에볼브되는 이러한 현대적인 상황에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의 알고리즘은 이펙티브 EM 러닝 알고리즘으로 자동으로 파라미터 값을 학습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닝 데이터가 따로 필요 없는 러닝 알고리즘으로 많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프레임워크들의 실험을 세 가지를 통해서 성능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